사실 얼트루이즘을 가장 많이 분석하는 이제 분야가 경제학에서 많이 분석하는 분야가 주로 이제 패밀리 이코노믹스고요. 패밀리 이코노믹스에서도 주로 부부 관계 사이에는 그 얼트루이즘을 잘 얘기하지 않고 부부 사이 관계에서는 되게 재밌죠. 그 패밀리 이코노믹스도 이제 굉장히 큰 노동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였었는데 조금 빠져나와서 나름 또 이렇게 필드가 좀 커졌습니다.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재밌는 게 그냥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패밀리 이코노믹스에서 부부 관계는 사실 조금 경쟁적 관계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주로 둘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든가 협상의 관계라고 이제 보통 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트루이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효용이 높아지면 이제 부모의 효용도 높아지는. 그 사실 이것도 이게 100% 얼트루이즘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얼트루이스틱 모티브라고 보통 이기적인 죄송합니다 이타적인 동기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이유도 사실 유산을 그 물려주면 재산이라든가 뭔가를 물려주면 자녀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모티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퀘스트 모티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친구 J의 효용함수가 저의 효용함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컬루전은 둘 다 이익이 있을 때 상호 합의하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컬루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는 이게 얼트루이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컬루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이용해서 과연 얼트루이즘 때문에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 노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컬루전 때문에 노력 수준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중요한 정보가 바로 모니터할 수 있는가, 모니터할 수 없는가, 이제 관리, 감시할 수 있는가. 사실 모니터링, 관리 감독이라고 보통 우리 번역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감시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모니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모니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얼트루이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이제 순수한 이타심, 이기심일 수도 있는 그런 이타심인데요. 뭐냐면 상대방이 뭐 나를 뭐 감시를 하든 내가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트루이즘은 내가 노력을 더하면 평균 노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친구의 급여가 떨어져요. 그럼 친구의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럼 저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행동이 순수하게 얼트루이즘에 의해서 어, 얼트루이즘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없고와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현실에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가끔 어떤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셀럽들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뭐 되게 이렇게 멋있게 행동한다든가 혹은 이타적인 모습을 뭐 기부도 좀 한다든가 기부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행동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컨텍스트에서의 얼트루이즘은 누가 보든 보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는 달라지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또 달라지고 이렇다면 이건 얼트루이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얼트루이즘은 항상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될 거예요. 순수하게 친구의 페이가 줄어들어서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노력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트루이즘이 작동한다고 한다면 뭐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고 해서 혹은 뭐 내가 누군가를 지켜볼 수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컬루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저는 배신을 할 수 있겠죠. 컬루전은 배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0명, 3, 40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과일을 수확했는지 저 친구가 못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막 열심히 따서 평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평균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3, 40명이 같이 일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또 저쪽 팀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컬루전에서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얼마만큼 수확을 했는지를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타주의인지 담합인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타주의일까요? 담합일까요? 답은 우리 지금 담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담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이타주의가 사실 찾아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기는 하고, 뭐 주변에 우리를 뭐 훈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뭐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컬루전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앞에 슬라이드 뭐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보다는 피스 레이트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때는 이제 한 가지 과일만 사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타입 1 과일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일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고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그 과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조금 높은 나무에서 이렇게 따는 그런 과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의 과일은 이제 모니터링이 사실상 가능하고요. 두 번째 타입의 과일도 수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유형의 과일을 이제 수확을 했는데 타입 1 프루트하고 다르게 타입 2 프루트는 이게 상대방이 얼마만큼 수확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추측컨대 타입 2는 블루베리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블루베리라든가 조금 이렇게 베리 종류 같은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같은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람 한 허리에서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뭐죠? 이런 데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는 조금 작습니다. 반대로 이제 체리 나무는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크고요. 그래서 아마도 타입 2는 블루베리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추측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타입 2 프루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수확을 했는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관찰 불가능한 과일이 바로 타입 2 프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샘플을 여기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입 2 과일을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도 수확을 해봤고 피스 레이스에서도 수확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54명 있었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타입 1 프루트도 수확을 했었어요. 이 54명의 사람들은. 그래서 두 가지 샘플을 만들어서 각각, 자, 이 경우에 관찰 가능한 경우와 관찰 불가능한 경우에, 그래서 관찰 가능하든 관찰 불가능하든, 다시 말하면 타입 1 프루트든 타입 2 프루트든 상관없이 얼트루이즘이 맞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얼트루이즘에 기반해서 행동했다면, 그렇다면 항상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야 돼요. 그것이 관찰 가능한 과일이든 관찰 불가능한 과일이든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컬루전이 맞다면, 그렇다면 관찰 가능할 때는 노력을 적게 투입할 거고요. 관찰 불가능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